이에 장유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여객 터미널을 민간 사업자가 등장을 했어요.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1,500억 원 정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혜택을 줬다.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혹시 김해 씨가 노란한 건 아니냐. 이대로 여객 터미널을 건설하는 거는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건지.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속 시원하게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요즘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저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젠 뭐 조금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해요. 슬프지만. 그런데 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해요. 맞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택배 배달 음식 증가하니까 당연히 일회용품 넣는 거고. 근데다가 카페나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도 네. 이게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그 해제가 됐거든요. 맞아요. 거기 이제 일조를 하고 있고 한 번씩 저도 음식을 시켜 먹으면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하느라고 요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 가면 요즘에 보면 일회용 수저 주는 데 되게 많더라고요. 컵도 그냥 종이컵을 주고 네. 그렇게 그런 데서 먹다가 이제 그냥 일반 그 숟가락이나 아니면 그냥 컵을 쓰는데 보면 괜히 좀 찝찝한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맞아요. 워낙 코로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일회용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한동안 이제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이제 환경 문제, 지구를 살리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안 쓰는 운동이 되게 많이 계속 좀 확산돼 왔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들 거기에 호응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그 운동이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는 운동이 한풀 확 꺾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안 쓰려고, 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안 쓰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배달 음식이란 거나 아니면 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이제 쇼핑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분리수거 해가지고 하는데도 보면 부족함이 좀 있고, 어쨌든 일회용품 많이 생기니까 좀 안타까운 건 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일회용품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라는 건데 네. 이건 지금 환경오염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들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의료진의 필수인 방호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역이용해서 코로나 무슨 방송을 한다거나 홍보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분리를 하고 이것들을 플라스틱을 뭘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같이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우리가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 그냥 그 음료수 통이잖아요. 이렇게 된 음료수 통이 여기가 종이에요. 여기가 종이고 이걸 이제 이렇게 칼집을 좀 내면 이 위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어서 이걸 분리해서 버려야 되고 여기 있는 거 있죠? 네, 이것도 네.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이 플라스틱이 제값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안 해놓으면 반값 또는 3분의 1 값밖에 못 받는데요. 그리고 제대로 분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넘어간다고도 하고, 저도 요즘에 너무 그 플라스틱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분리하는 방법들을 막 검색해서 봤는데 그동안 제가 완전 너무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통 플라스틱 물을 뭐 1리터짜리 사서 먹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비닐 정도 제거하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갖다 버리잖아요. 네, 네. 근데 뚜껑을 빼지 않으면 제대로 그렇죠. 분리가 안 된대요. 네. 그래서 뚜껑 빼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 색깔이 따로 다르기 해야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김해 사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게 지금 투명 플라스틱 자체만 지금 따로 자체 배출하는 지금 좀 그런 시범 사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투명 플라스틱은 무조건 유색이랑 분리해서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배출해주면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작업들이 귀찮기 때문에 덜 쓰게 돼요. 인간의 습성상.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계속 배출할 때도 조금 신경을 써서 배출하면 좀 자연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술도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쓰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생산자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페트병이나 이런 병, 플라스틱 병 보면 옆에 있는 비닐 같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를 잘 뜯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금방 뜯어가지고 쉽게 버릴 수 있으면 이게 뜯기 힘든 데는 안 뜯거든, 귀찮아서. 맞아요. 그냥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아무리 홍보나 마케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어떤 유색이나 아니면 그 페트병 같은 경우를 감싸는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좀 업체에서부터 또 기업에서부터 좀 진행이 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네, 이 함부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저희가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난 여름에도 그렇고 뭐 지난 겨울에도 여러 가지 자연 재난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환경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너무 생뚱맞게 막 이상한 자연 재난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좀 열심히 분리수거도 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되겠구나. 다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립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활만 보시죠. 네, 현재 김해 장유에는 시외 고속버스 정류소가 장유, 농협 등 세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버스가 어디에 서는지 정류소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터미널에 대한 주민 요구가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7년 한 민간 사업자가 장유 여객터미널을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네, 그동안 뭐 김해 장유 지역 주민들이 시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뭐 김해 장유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바로 이 여객터미널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김해 장유 지역민들의 어떤 기대감이 확 올라갔다고 해요. 그 올해 3월 기준 김해시 인구가 56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장유 특히 1, 2, 3동 인구가 16만 명. 16만 명이면 웬만한 시 단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요. 규모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통망 구축,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사회 기반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여기에 장유에 제대로 된 여객 터미널이 없어서 너무 불편한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김해 쪽 특히 장유 가면 네. 대중교통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장유 사람들은 김해 산다고 하지 않고 장유 산다거나 혹은 유라 산다거나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국장이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저는 김해 산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장유가 1, 2, 3동인데 4동까지 또 분동이 된다고 해요. 이제 지금 그만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장유 농협 맞은편에 이제 부산이나 마산, 창원, 진해 가는 그런 버스들이 있고 그리고 장유일동 주민센터 옆에 서울, 강남, 인천공항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 따로 있고 네, 거기 섰다가 간 것 같아요. 네, 터미널이 아니고 저도. 간이 정류장이에요. 네. 그리고 대동아파트 1단지에 동서울, 진주, 경남 서부 가는 거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꼈을 때 창원 남산 정류소보다 못한 그냥 진짜 간이 정류소들이 좀 몇 개 흩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터미널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고 어렵사리 민간 사업자가 등장을 했어요.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올 3월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제 올해는 좀 착공이 들어가겠지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 3월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모든 행정 절차는 이제 끝난 게 아니냐. 그리고 4월에 공사를 들어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했었는데 네. 왜 미뤄지게 됐는지부터 굉장히 궁금해요.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돈이죠, 돈. 이제 민간 사업자가 지금 총 공사비는 1,500억 원 정도를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지연이 되면 어쨌든 김해시가 이제 민간 사업자를 이제 모집을 해서 해라고 했잖아요. 네.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시 입장에서는 필요하잖아요. 이게 필요해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안 짓고 있으면 해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못 하고 있을 때 김해시에서 뭔가 압박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그런 그 권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강요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김해시 같은 경우는 뭐 손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고. 혹시라도 조금 이제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겠죠. 어떤 방법이라도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있는 카드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는 법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김해시는 김해시대로 또 피곤할 수 있고 하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뭐 또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뭐 쪼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해시에서 손을 못 쓰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이정화 김해시 의원이 수차례 오피스텔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준 것 자체가 특혜였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동안 김해시가 사업자를 위해 실시 협약서를 변경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터미널은 전체 면적의 37%에 불과한 사실상 주상 복합시설의 개발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네, 김해시가 장유 여객터미널을 만들겠다는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주상복합시설의 개발을 승인해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게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개발 주상 복합 시설이 원래 들어설 수 없는 지대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 기존대로 네, 김해시는 해명은 그렇긴 한데 일단 겉으로 보면 딱 그렇잖아요. 보세요. 전체 건물이 총 20층짜리예요. 20층짜리인데 1층에서 터미널동이 따로 있고 상가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동은 4층짜리 건물. 그리고 상가동이 이제 20층짜리 건물인데 그 중에 1층에서 8층 정도는 이제 상가 들어가고 영화관, 뭐 키즈 카페 이런 거 다 시설 좀 넣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9층에서 20층까지가 오피스텔이에요. 228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오피스텔을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용적률도 상향 조정해주고 여객터미널 건설 사업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혜택을 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 혜택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 또 김해시가 사업자 대출 연장을 위해서 실시 협약을 또 변경해 줬다. 사업 수입성을 높이는 명목으로 주상 복합 개발을 승인해 줬다. 이 때문에 개발 토지 전체에서 터미널 용지는 한 37%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특혜라고 의혹을 받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게 주차장 경우에 전체 주차 대수가 875대인데 거기서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이 273대, 그러니까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터미널 전용 주차장은 52대, 전체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느낌을 받을 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이제 공적인 여객 터미널 건설이 아닌 이유는 앞서 이유는 오피스텔 건설로 이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혹시 김해시가 노란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마저 심지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유 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한 이런 특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혹들이. 김해시의 반응은 어떤지 참 궁금해요. 김해시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인데요. 그만큼 자신들은 특혜 의혹에 떳떳하다는 겁니다. 먼저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터미널 사업의 사양화로 사업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이미 93년에 해당 부지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된 이후 2005년에 장유 무게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됐지만 14년이 넘도록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상업시설을 배제한 채 여객터미널만 건립할 사업자를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다려준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런데 착공도 못하고 있는 건 문제가 큰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는 올해 내에 어떻게든 자금을 조달하겠다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도 계속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만약에 정말 안 좋을 경우에는 상황이 사업 자금이 조달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대로 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거는 그냥 뭐 수포로 돌아가는 건지 김해시가 이거를 그냥 손 놓을지 말지 이것도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행사와 금융권에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한 서로 간의 이제 눈치 싸움인데 이게 이제 정리되도록 시에서 뭔가 중재를 계속 해야겠죠. 네. 근데 실제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뭔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거나 법적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허가 취소하고 다른 시행사를 구하는 건데 그쵸. 그건 현실적으로 얼마나 또 멀어지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이 둘 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는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간 이대로 두면 오피스텔 개발로 사업자가 이제 이윤을 보는 그런 걸로 맞아요.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사업자가 만약에 그러면 어찌됐든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사업자가 뭐 생각보다 많이 이윤을 남긴다. 네. 그러면 그걸 미리
공익을 위해서 환수하는 뭐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터미널 사업 자체가 돈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김해 터미널도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근사하게 지어졌지만 저도 이제 초창기 이제 입사했을 때는 마산에서 김해를 버스를 타고 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김해 터미널은 내리면 엉망이었어요. 그때도 인구 50만이었는데 내리면 뭐 개 팔고 오리 팔고 막 진짜 동네 촌 이게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터미널에다가 악취 나고 막 정말 이게 50만 도시의 관문이라고 생각 안 될 정도의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뭐 진짜 가운데 난방은 그 난로 같은 걸로 하고 있고 근데 역사 속의 인물 그게 지금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차이 나가 보여서 지금 너무 옛날 이야기 듣는.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처럼 만들 때도 굉장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거 결국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민간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익 뭐 지금 들은 것은 이마트 그 다음에 백화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터미널 사업 자체가 돈이 안 돼. 버스 왔다 갔다 하고 그 용료 받아가지고는 적자입니다, 적자. 그러면 누가 합니까, 누가? 안 하죠. 안 하면 공익이고 공익이면 시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돈이 1,500억이 드니까 못 하잖아요. 못하면 일부 양보할 건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민간 사업자를 데리고 오었으면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사업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지만이 운영이 되는 그리고 지어지는 사업이다. 그런 걸 두고 조금 그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나 이런 것들 시민들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씁쓸한 게 여객터미널 같은 거는 시민의 발이고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으로 대중교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사업 돈의 논리가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그냥 민간 투자 사업 안 했으면 제일 좋지 않았나. 안 하고 좀 투자를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었나라는 돈을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민간 투자 사업해서 잘 운영되고 물론 적자가 생기거나 할 수도 있지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이 생기면 결국은 돈의 논리, 상업의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돈의 논리에 그 행정이 끌려갈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애초부터 민간 투자 사업을 하지 않고 좀 다른 방법을 공안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생깁니다. 네, 일단 뭐 김해 장유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유 터미널 건립 공사 착공이 늦어지면서 지역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좀 해소가 돼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 발이 가장 편리해지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 원점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번 시간 이슈 썰앤썰에서는 김해 장유 여객터미널 건립 의혹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쭉 나눠봤는데 오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 줄평 들어봐야 되겠는데 오늘 가장 큰 목소리를 내준 우리 국장님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다 얘기했었는데 짓고 싸우자. 좀 싸우지 말고 뭐 싸울 수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건 타야 되잖아요. 버스를 좀 편하게. 그러니까 지어놓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가 싸움을 하든가 이익을 환수를 하든가 물론 뭐 이거는 안 되겠죠.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짓고 나서 나중에 비리가 터지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안 되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만큼 장유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터미널이 필요하거든요. 급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짓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유 주민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오해할까봐 엄청 많이 그러는데 내주시는데. 저는 아까 그 터미널을 얘기 이용을 너무 안 합니다. 터미널을 이용을 안 하고 자차 이용하거든요. 하고 싶었어요. 네, 혹시 집 근처 아니시나? 아니거든요. 혹시 뭔가에 또 혜택이 있으시지 않나? 아니라고. 자, 그리고 네. 장보영 기자님. 제가 아까 계속 말했는데 대중교통은 복지거든요. 수익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한 번 더 인지를 좀 하고 결국은 수익 사업에 뛰어든 그 사업자도 좀 이제 주민들의 어차피 주민이실 테니까 주민들 마음을 좀 생각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저는 국장이 워낙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짧게 더 이상 시민의 발 가지고 인내심 테스트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도 더 이상 뭐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마무리 해볼게요.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꼭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쳐볼게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